이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죠. 캐치해서 이제 적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아이한테도 좋은 말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세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다 선택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든데 하면서 이제 막 짜증이 나요. 알고 봤더니 그래도 어쨌든 내가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전혀 정말 죽을 것 같았으면은 어떻게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잘 보면은 내가 이 따뜻한 가정, 우리 아이들한테 평안한 그런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마음이 자기 연민에서 문제 해결로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거든요. 이거 주체적으로 변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관리자분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 매번 펼쳐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들어가기 전에 너 왜 이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학교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이런 활동들을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상황들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를 한번 잘 짚어보면서 내가 어떤 걸 원해서 지금 선택을 한 걸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성숙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쉽지 다른 않아요. 핑계를 대는 게 맞아. 아니라 내가 설령 49대 51이라도 맞아요, 내가 맞아요. 51을 선택한 나의 몫이다. 맞아요.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는 항상 나중에 이제 진짜 늙어서 이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순간에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 목소리를 음성 녹음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을 남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당연히 매일매일 찍어주고 그거를 계속 외장하드에 이렇게 쌓으면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너무 그리워질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소리 녹음하는 거랑 또 동영상은 달라요. 그래서 그 목소리도 이제 아예 몰래 켜놓는 거죠. 왜냐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는 그때 그리워할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또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힘든 순간도 소중해지는 거죠. 그쵸. 네. 아이도 알아요. 이제 제가 가끔씩 들려주면 엄마가 나 몰래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엄마 오늘은 몇 번 녹음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확장을 하고요.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것은 나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는 나의 힘듦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고개를 드는 게 쉽지 않은데 주변에도 다 같이 힘들어.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귀여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씩씩해 보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나도 오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에 뭔가 나를 아는 사람과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은 뭐 이렇게 달라졌어 할 수도 있고 그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쪽 딱 어느 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연예인이든 뭐 일반 사람이든. 그러면 이제 그 맥락과 모든 상황과 시간을 딱 절단시킨 채 그 한순간만 보는 거잖아요. 전화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오만하다. 그런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올해로 16년 차 초등교사가 되셨잖아요. 상위권 아이들만의 어떤 공통점 2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오. 네, 내가 잘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죠. 캐치해서 이제 적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겠죠. 아는 거 그리고 이거 몰랐던 거다. 새로운 거다 하고 딱 적는 거죠. 그럼 이제 100% 이제 수업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주의 집중력은 포함이죠. 경청하는 능력 이런 것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너무 소진된 아이들인 거예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주의 집중력을 수업 시간에 발휘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또 이게 성취 압력을 주면서도 소진되지 않을 정도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소진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의 집중하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다. 근데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여야지 지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엄마 아빠가 자주 계속 싸우시고 그러는데 학교에 와서 공부에 집중되고 하지 않죠. 공부를 그래도 잘한다 하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밝은 모습으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요. 가정의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할머니랑 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자기가 막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하고 있으면서 이 편안한 상태, 이 따뜻한 상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제가 막 바쁘고 정신없으면 막 짜증 내게 되고, 근데 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거고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국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유독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피아노든 미술이든 접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를 접해본 이 경험, 책이 됐든 어떤 게 됐든 텍스트의 형태라 보여지는 것들을 자주 접해봤고 천천히 곱씹어봤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국어 능력의 향상에 있어서는 텍스트 자체를 천천히 꼬박꼬박 씹어보면서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이 좋아요. 어휘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글이 되는 거니까 이 사용하는 어휘도 아이들이 말을 할 때도 다르고요. 글을 쓸 때도 달라요. 일기를 쓴다거나 뭐 말을 한다거나 궁금한 어휘가 생기면 모르는 어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요. 내가 모르는 어휘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어휘가 떨어지면은 이거 모르는 어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궁금해하면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 어휘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텍스트를 접해본 경험과 어휘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읽히는 거 말고 그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줄 팁 혹시 있으실까요? 일부러 쉬운 어휘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는데 이건 모를 것 같아 하고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든지 하지 않고 엄마가 그 사실을 말 안 하려고 함구하고 있었다? 함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아? 바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인 것 같아? 라는 그 질문 속에 또 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재료가 많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휘들이 많아지고 그럼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해볼 수가 있죠. 독서 압력도 필요해요. 성취 압력이라는 게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압력을 살짝 주는 건데 그 압력이 물론 너무 세면은 아이는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또 아이들은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성인도 마찬가지고 다 맞죠. 그래요. 옆에서 동기도 주고 좀 압력도 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있어서도 독서 압력을 주는데 플러스 1단계로 항상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창작동화만 읽는 친구들은 비문학류를 읽어주거나 아, 네. 네, 재밌는 책을 추천을 해주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거나 하면서 성취 압력을 주는 거죠. 너무 만화책만 읽는다. 그럴 때는 또 글밥 있는 책에 플러스 1의 성취 압력, 독서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장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뭐 편독을 제가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류를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끝장을 보시라. 토지도 다 끝까지 읽고 비문학류만 너무 읽는 친구들은 코스모스까지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요만큼 읽더라도 최소한의 독서 압력을 통해서 이만큼은 채워주자는 거죠. 이 독서 압력을 두 번째로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